맨날 강쌤이 교과서를 공부하라고 하는데 어떤 교재로 어떻게 공부를 하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분당 강쌤입니다. 자, 답답함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과서를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지 질문이 댓글로도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어떤 방식이든 어떤 교재든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에게 맞는 방식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를 풀지 말고 교과서 내용만으로 봐라. 저는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문제를 풀어가지고 도움이 되는 학생이 있고요. 개념을 여러 번 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 학생이 있어요. 각각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의 성향을 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서 아니다 싶으시면 수정해 나가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기억을 하실 건 딱 하나입니다. 교과서가 주교재고 나머지는 부교재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리는 것도 좋은데요. 다만 문제를 풀린다면 이 문제를 맞고 틀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교과서의 개념을 이해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문제 푸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쭉 풀고 쭉 채점하고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요. 한 문제씩 풀고 한 문제씩 바로 답을 확인을 하는 건데요. 맞고 틀린 것과는 상관이 없고요. 모든 문제 해설을 다 보면 좋습니다. 일상적인 지식하고 또 학습적인 지식은 많이 다르죠. 해설을 많이 읽다 보면은 문제 출제 의도나 핵심에 접근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한 문제씩 풀고 해설을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한 페이지씩 풀거나 소단원 하나씩 풀어도 됩니다. 단 풀면서 혼동이 되었던 문제들은 좀 미리 표시를 해두시고요. 다 풀고 나면은 틀린 문제와 맞았어도 혼동이 되었던 문제는 꼭 해설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초점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터넷에서 교사용 지도서도 구매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교사용 교재를 활용하시든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을 하시든 참고서, 문제집 뭘 활용을 하시든 교과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두 권을 같이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본문의 내용은 교사용 지도서로 학습을 하는 거고요. 이후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집을 선택해서 풀어보는 겁니다. 교과서에는 수업 목표가 있죠. 학습 문제도 있죠. 단원별로 마지막에 달려있는 활동들도 있어요. 이 활동들에 대한 것도 학습적 내용을 물어보는 질문이면은 모범 답안을 보면서 자신의 답을 그 모범 답안에 가깝게 자꾸 다듬어 나가는 게 좋아요. 모범 답안에서 핵심어를 찾고 핵심어 위주로 답하는 훈련을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서술형 문제나 수행평가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서술형에 천재라는 그 단어가 핵심어면은 이걸 막 풀어가지고 이해력이 뛰어나고 지능이 높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천재라는 그 단어를 꼭 찍어서 활용을 해서 문장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서술형 평가 기준이 핵심어를 썼는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아무리 학생이 알고 있어도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면은 후에 고등시험에서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선생님이 되면 됩니다. 즉, 배운 주요한 개념들을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시의 심상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으면은 심상이 먼지, 청각, 시각, 촉각 이런 걸로 나눌 수 있다는데 이에 해당하는 각각의 예시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설명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은 당연히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리거나 혼동을 해가지고 막 실수로 틀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이 가능해야지만 진짜 자기 지식이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문제집으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리는 항상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만약에 설명을 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힘들다, 또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문제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다음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교과서를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거나 핵심어에 동그라미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체크를 해두고요. 소단원을 하나씩 배우면서 직접 단답식 문학을 쭉 만들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면 돼요. 한 단락씩 끊어서 문제를 만들어도 좋고요. 한 페이지씩 해도 좋습니다. 소단원마다 문제 만들기가 끝났으면은 퀴즈 보듯이 한 번에 답을 쭉 적어봐도 좋고요. 질문을 만들 때 학생이 직접 모범 답안까지 같이 만들어 봐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문제와 모범 답안을 함께 만드는 건데요. 지도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먼저 만들면 땅의 실제 모습을
일정한 형식으로 줄여서 나타내는 그림, 이런 식으로 답을 적고, 또 그림과 지도의 차이는 그림은 그리는 사람 마음이지만 지도는 정해진 약속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모범 답안을 적고, 또 등고선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 던졌다면은 지도에서 높이가 같은 곳을 연결해서 땅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선, 이런 식으로 그 모범 답안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최소한 본문을 3번 이상은 보게 되죠. 한번 읽으면서 중요 부분을 체크할 때 보고, 문제 만들면서 다시 보고, 모범 답안 만들면서 또 보게 됩니다. 퀴즈를 보기 전에 모범 답안으로 먼저 공부를 하고 답을 적은 다음에 자신이 만든 모범 답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틀린 부분은 본문까지 다시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달달 외우지 마시고요. 이해를 하면서 모범 답안에 가깝게 답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이런 방식은 이렇게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 중에서 핵심 어들을 다 체크해서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채워나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번 문항을 바꾸어 볼게요. 아까 등고선은 무엇인가 이런 문항이었는데요. 빈칸에서 빈칸 같은 곳을 연결해서 빈칸을 나타내는 선, 이런 식으로 비워보는 거예요. 이런 방식들은 제가 이제 내신을 할 때 학생들에게 좀 하는 방식인데 효과를 많이 봅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들 많이 있겠죠. 이런 식의 공부는 2가지가 좋습니다. 출제자 관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핵심어를 좀 뽑아내는 능력이 향상이 돼요. 또 스스로 답을 해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알고 모르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돼요.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게 좀 어려운 학생이면은 처음에는 부모님 도움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점차 익숙해지면은 혼자서도 잘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공부 방식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참고하셔서 각자의 방식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